다음에 이런 파란색 테두리 다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 검은색으로 수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울임체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똑바로 해 주시는 작업들 먼저 진행하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한동안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개인적인 컨설팅, 그 다음에 저희 행사 용역 운영을 진행하면서 일단 영상 찍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좋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저희 재창업 사업인데, 재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실 공고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모집 진행하는 거니까 많은 인원을 뽑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 지원받는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인데, 재창업, 그러니까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청년, 중장년, 그 다음에 예비 재창업자 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지원하는 규모가 조금 작아요. 35명인데 일단 우리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8개월 동안 이제 진행한다. 그래서 청년으로 신청할지 그다음에 중장년으로 신청할지 요걸 정해 가지고 신청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도 신청을 많이 하지만 중장년들도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내 나이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부담금, 일단 현금이 전체 사업비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일단 사업화 자금, 그리고 각 센터마다 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재창업자를 구분해 주는 거는 예비 재창업자, 그러니까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겠다라는 게 예비 재창업자고, 그 다음에 재창업자, 폐업하고 창업을 새로 했는데 7년이 안 지난 경우에 이 재창업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해당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무 조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사업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원 제외 대상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인데요. 금액은 등급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뭐 6천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4,500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3천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금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A 등급 뭐 4,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 구성이 이렇게 75%, 그다음에 현금이 5%, 나머지는 현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8천만 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이 6천만 원 잡으면 우리가 현금 부담해야 될 금액은 4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6,400만 원으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기간인데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공고를 하는 거고, 실제 요 접수 기간 10월 6일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오후 3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신청하시는 분 꼭 있어요. 가급적이면 마지막 전날, 지금 이제 10월 5일 수요일까지 접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절차 따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따로 작성을 해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추진 일정인데요. 저희 이제 신청해 가지고 접수하는 게 10월 6일까지 접수하고, 그 다음에 10월 14일까지 요건 확인할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지,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를 할 텐데, 10월 중에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선정하는 시점이 11월 초인데, 보통 11월 중순에 협약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만약에 11월 말에 하거나 12월 초에 된다면 11월 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체결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 외주 영역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구입비, 이것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노트북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런 기계장치 구입비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노트북 사기 위해서 사업 신청했다가 아니라 우리 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 이런 부분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잘 구분해 주는 작업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 10페이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런 내용들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파란색 테두리 다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 검은색으로 수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울임체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똑바로 해 주시는 작업들 먼저 진행하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표를 클릭하고 이렇게 검은색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 변경해주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인지 개인 사업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인지,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은 개인과 법인 기업일 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 사업비 부분들 우리 앞에 예시 항목들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 나머지 이제 이전에 왜 폐업했는지 이 폐업 사유에 대해서 좀 적어야 됩니다. 이 폐업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인력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라는 등의 폐업 사유를 적는데, 폐업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건지 지금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폐업 사유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내용들, 회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SSD 방식으로 작성하는데 문제 인식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폐업 기업, 그러니까 이전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었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거였는지 그런 내용들 먼저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 원인, 그 실패 원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다시는 안 망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하냐라고 하면 중요하게 볼 때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게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아이템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사실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불명확하면 앞에 어떤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폐업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인식,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작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인식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줄 필요가 있으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요 뒤에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더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PSSD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제가 올린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신청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사업계획서 작성해 보는 거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한번 사업계획서를 써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멘토링이나 컨설팅 하는 사업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써야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개선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접수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접수를 하지 않으실 분들도 한번 연습 삼아서 사업 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업 계획서 리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리뷰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